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암은 병이 아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고, 이 책은 크게 암의 신체적 원인, 정신적 원인, 그리고 그 외 다른 원인들, 치유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책도 제가 너무나 귀한 내용이 많은 부분이었지만 엄선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매일 독성에 노출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경로들로 독성에 노출이 쉽게 됩니다. 하지만 나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먼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라. 우리는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하는데 도움을 줄 만큼 충분한 물을 섭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대신 유리 용기에 음식을 보관하라. 가정에서는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들어진 세정 제품을 사용하라. 예를 들면 식초, 베이킹소다 등등, 오렌지 오일 등등 훌륭한 천연 세제가 많죠. 그리고 인공감미료, MSG 등이 들어있는 인공식품 첨가물을 최대한 제거하라. 테플론으로 코팅된 조리 도구를 버리고 세라믹, 유리로 된 안전한 도구를 선택하라. 수돗물을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필터를 설치하라. 합성향료, 인공방향제, 섬유유연제 등을 피하라. 이런 것들도 섬유유연제도 요즘에는 천연으로 된 제품이 많죠. 가능하면 유기농으로 만든 천연 샴푸, 치약, 발한 억제제, 화장품 등으로 교체하라. 저도 샴푸, 바디 샴푸, 치약, 비누 웬만하면 다 천연 제품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외에 저자님께서 추천해주신 방법은 자, 우리가 자연의 암치료제인 햇빛을 충분히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햇빛을 받아야 최소한 15분에서 20분 이상 받아야 비타민 D가 생성이 되죠. 비타민 D가 생성이 되고 비타민 D가 생성이 되어야 우리 면역이나 칼슘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데 15분에서 20분은 선글라스나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경우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햇빛이 받는 양이 부족해서 비타민 D의 합성이 중단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하죠. 그래서 햇빛이 좋을 때 우리가 너무 차단하지 않고 산책을 한다든지 가벼운 운동한다든지 그런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자라. 잠을 충분히 밤과 낮에 규칙적인 수면 활동의 주기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의 필수적인 생화학적인 공정들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이 식사 때마다 적절한 양의 소화액을 생산하고 분비하며 반면에 불규칙적으로 하면 우리 몸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인데요. 가장 푸짐한 식사는 점심 무렵에 하고 활동을 많이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오전 8시 이전에 아침 식사, 7시 이전에 가볍게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저녁 시간에 푸짐한 식사를 하면 위장에 엄청나게 그 부담을 주고 음식물이 쌓여서 발효되거나 부패하게 만든다. 이것이 장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림프 폐색의 주요 원인이 되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먹는 야식이 정말 안 좋다고 하죠. 그리고 과식은 보통 소화기 계통의 폐쇄, 해로운 세균과 효모의 급증을 가져오며 특히나
설탕, 흰 밀가루 음식, 감자칩, 초콜릿, 커피, 차, 청량음료와 같은 음식물에 대한 열망을 부추기게 된다. 이것은 우리 몸이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다는 뜻이다. 과식과 야식이 엄청 안 좋다는 것, 저녁을 많이 먹는 것 좋지 않고 7시 전에 가볍게, 아침도 가볍게, 점심은 비교적 푸짐하게 먹어도 된다. 였고요. 다음은 채식주의자처럼 먹기. 채식주의자처럼 먹는 내용은 앞서 다른 영상에서 건강 관련 영상들을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 또 곁들여 말씀드리면 과일과 채소가 가진 다양한 색깔은 먹음직스러울 뿐 아니라 영양소, 파이토케미컬, 황산화 성분 등등 아주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영양소가 다양하게 들어있고 암 치료, 예방에 가장 좋은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우리가 섭취를 해줘야 하고요. 연구를 한 결과 옥스퍼드 채식 연구팀에서 1만 1000명이 넘는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육류 가공 산업, 즉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2배, 암으로 사망할 가능성 60% 더 높고 다른 질병으로 사망할 가능성 30% 더 낮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다른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당연히 운동.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이상 적절하게, 무리하지 않게 적절하게 우리가 우리 몸에 산소를 온몸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면역 반응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건강에 정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네, 그 외에도 다양한 여러 유용한 방법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말 백과사전의 느낌? 백과사전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구체적인 팁들을 많이 주는 책은 구매하셔서 소장하시고 자주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건강은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야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의 그 집이라고 하죠. 집이자 사원 같은 그런 우리 육체를 건강을 잘 유지해야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부분은 제가 정신적인 원인에서 선택을 한 부분입니다. 자, 정신과 육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화, 평화, 안정을 원하는 마음과 인생의 즐거움을 바라는 소박한 감정이 억눌리면 언제든지 우리 몸에서 그에 상응하는 생화학적 반응이 일어난다. 그것은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에서 긍정적인 기능들까지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 제가 지금 그 창문 조금 덜 닫았는데 밖에서 공사하는 소리가 조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쵸? 도로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육체와 정신이 연결되어 있고 몸, 마음, 영혼이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조화롭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마음과 어떤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바라는 그 어떤 감정이 억눌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부정적인 감정마저도 항상 알아차리고 인정해주고 그 감정마저도 엄마가 아기를 안아주듯이 그렇게 항상 느껴주고 안아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지인 중에 누가 암에 걸렸다면 아니면 정말 큰 병에 걸렸다면 우리가 그 사람의 치료 과정에서 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에게 마음을 열어 보이고 자신의 두려움과 나약함을 공유하면 그 사람 역시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일 용기를 얻습니다. 그가 울고 싶어 할 때는 울도록 해주고 그를 진정시키려 할 필요도 없으며 어떠한 위로의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고통, 실망, 혼란, 외로움, 절망, 분노, 두려움, 죄책감, 부끄러움 등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제로 암이 이런 감정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감정들을 무의식의 세계에서 의식의 세계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는 무의식에 억눌려 있는 감정이지만 그것을 의식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과정에서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면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사람 또한 상당한 치유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모든 감정들을 여러분에게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으며 그것들을 다시 감춰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암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그의 고통을 없애주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은 채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의 곁에 머물러 주기만 해도, 즉 아무런 말과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그냥 그저 그 자리에 있어 주기만 해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의사들, 명의보다도 훌륭한 치유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너무 따뜻하고 지혜로운 내용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백신에 대한 이슈가 많죠. 코로나 백신이 지금 점점 많은 분들이 맞고 있고 이제 백신이 이 집단 면역을 형성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오늘 또 기사에 보면 영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생활을 했는데 마스크를 벗고 생활을 하다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영국에서 지금 8,000명 이상이 또 하루 만에 집단 감염이 됐다는 그런 뉴스를 전달받아서 보게 됐는데 백신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공유를 조금 해드릴게요. 백신은 취약한 면역 체계를 억제하는 것 외에도 알루미늄 등 독성 물질의 칵테일을 몸에 안겨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실제로 탄저병 백신, 간염 백신, 파상풍 백신을 포함한 이들 백신에 의해서 발생하는 알루미늄 노출의 양은 FDA의 의심스러운 기준조차 훨씬 넘어서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한 연구에서 신생아가 안전 기준치 20배인 알루미늄을 주입받으면 생후 6개월이 되지 않았을 때는 주입량이 기준치의 50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알루미늄은 조직에 축적되어 보호 단백질에서 철분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유방암의 위험뿐만 아니라 간퇴화, 신경퇴행성 질환, 당뇨병, 신부전증, 동맥경화증과 같은 철과 관련된 다른 질병의 발병 위험을 극적으로 증가시킨다. 자, 그래서 그 뒤에도 엄청 구체적으로 여러 내용들이 나와 있고 백신이 비타민 C, 비타민 A, 아연과 같은 강력한 면역 체계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면역 강화 물질들을 빼앗기도 한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독소는 아이들이 건강한 면역 체계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과 자폐증과의 연관성 등들도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백신을 무조건 맞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언론이나 그런 언론 매체나 그런 다양한 자극적인 정보들을 통해서 무조건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소신있게 내가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고 정보도 잘 걸러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정보가 다가 아니라 그 정보의 지식을 뛰어넘는 지혜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되는 백신의 내용을 공유해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공유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안드레아스 모리츠라는 분이 작가님이시고요. 에디터 출판사에서 추천해주셨습니다. 이 분은 대체의학이라고 하죠. 대체의학, 아유르베다 의학
홍채 진단법 등의 대체의학 전문가이신 베스트셀러 작가님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고, 이분이 쓰신 책으로는 건강과 치유의 비밀, 제가 예전에 공유해드린 영상의 책이고요. 제 책 목록 들어가시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은 분자가 모여 만들어졌고 분자는 원자가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원자는 또 입자가 모여 만들어지고 이것은 에너지와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몸은 에너지라는 거죠. 그쵸? 모든 것은 다 사실 파동하는 움직이는 에너지죠. 심지어 우리가 물리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물질이 돌덩이처럼 단단하고 속이 꽉 찬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꽉 찬 물질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감각이 그렇게 느끼고 보이도록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또한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와 같은 다른 형태의 에너지와 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와 정보일 뿐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일로 슬픔에 차있다면 여러분의 몸은 거기에 반응하여 행동할 것이고 여러분의 눈은 광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자,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다른 세포들과 마찬가지로 이 눈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마치 병사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듯이 우리의 생각에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반응을 한다는 거죠. 진짜 그것은 여러분이 많은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강하게 믿거나 어떤 것을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몸의 반응이 나타나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믿음의 에너지는 그것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즉각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다른 모든 세포에 전달을 합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 분자, 유전자, 세포, 조직, 그리고 기관들을 구성하는 에너지와 정보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복종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 말, 행동에 정말 우리의 삶을 창조하는 에너지가 있는 것이고 그 힘을 알고 배워나가고 믿음을 키워갈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 우리가 원하는 그 행복, 건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건강 관련 책이지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암을 질병으로 인식한다면 암은 우리에게 질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암은 그저 우리의 몸이 스스로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수단이나 지금까지 무시해왔던 인생의 어떤 측면에 대한 조심하라고 하는 주의를 주는 신호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에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 여러 가지 치료의 방법들과 함께 내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러한 어떤 물리적인 방법들도 중요하지만 마음, 정신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플라시보 효과 여러분 다들 아실 건데요. 가짜 밀가루 약이었는데 그것이 진짜 약이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했고 환자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는데 그 믿음을 갖고 그것을 먹은 환자들이 정말 병에서 치유가 되었죠. 그렇듯이 우리의 믿음의 힘은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의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책은 제가 이렇게 몇몇 가지를 출연해서 공유해 드렸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몇 가지 방법들 외에도 치유를 할 때 알아야 할 정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감사한 책입니다. 그리고 신체적 원인들은 소개를 많이 못 해드렸는데 신체적 원인들부터 정신적 원인들까지 같이 읽어보시면 암을 투병 생활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나눔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나와 많은 사람들에게 더 편안한
삶으로 가는 어떤 그런 밑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생각과 감정을 늘 지켜보시면서 평온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